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컨텐츠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드래곤볼을 씹어먹는 그런 컨텐츠들을 지식을 전환 쪽에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2만 배를 우리가 만들어 좀 해보고 싶다. 예, 노틸러스 창업자 이성업입니다. 저희는 지식을 전하는 웹툰 플랫폼 2만 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식 유튜브 채널 지식 2만 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네이버 그리고 라인에서 이렇게 멀쩡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저랑 친한 어떤 분이 블로거 레진이라는 분이 웹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좀 창립 멤버로 좀 조인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레진에 조인하게 돼서 2018년에 대표이사가 되고 21년에 레진을 이제 합병을 시킨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컨텐츠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좋은 IP 하나가 있으면 그 IP가 계속 돈을 벌어다주는 끊임없이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창업도 웹툰과 관련된 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코미콘이라고 해서 뉴욕에서 열리는 만화 행사 있어요. 동부에서 가장 큰 행사고 팬데믹 끝나고 거기를 가서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되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문을 딱 열었는데 제일 눈앞에 보이는 명당 자리에 있는 콘텐츠가 드래곤볼인 거예요. 드래곤볼 언제 완결했지? 찾아보니까 1995년도에 완결했어요. 반다이 남코라는 회사가 드래곤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예상되는 2016년도에 매출이 3,500억이었어요.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나는 레진에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만화들을 팔아오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상하게 완결이 되고 한 1년, 2년이 지나면 그 작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업계의 정설이 된 거죠. 왜 팔리지 않지? 일본 만화는 막 이렇게 95년대 완결하고 지금까지도 몇 천억 이상의 매출을 계속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이상하리만큼 한국의 웹툰의 어떤 컨텐츠적인 IP적인 가치로서 수명이 되게 짧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만화들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만화 중에서 이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만화가 뭐지? 라고 하니까 학습 만화밖에 없는 거예요. Y 시리즈가 2001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8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되고 있고 나무위키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가장 많이 팔리는 만화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학습 만화예요.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사라는 그 시리즈 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왜 일반적인 웹툰보다 이런 학습과 지식을 전하는 콘텐츠들의 수명이 길까라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지적인 어떤 배움을 위해서 그런 콘텐츠를 찾을 때 유행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올해도 잘 팔릴 거고 내년도 잘 팔릴 거고 내후년도 잘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우주와 어떤 진화나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가장 이제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웹툰에 가지고 있는 그 짧은 IP에 대한 수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드래곤볼을 씹어먹는 그런 콘텐츠들을 지식을 전환 쪽에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작가님들 중에서 갈로아 작가님 얘기를 좀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직장인 레진에서 갈로아 작가님은 우주에 대한 SF 만화를 그렸는데 그 작품이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작가분이 나와서 책을 만들어서 어른들을 위한 어떤 생물학적인 곤충과 관련된 것, 공룡과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한국에서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 아마존에서 1등하고 2등하고요. 대만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고 초대를 받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전 놀랬죠. 지식을 전하는 만화도 정말 재밌게 웹툰 작가가 만들어서 책이 만들어지고 웹툰 연재를 하게 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뭐 아시아권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2만 배를 우리가 만들어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반 만화와 웹툰 차이를 그렇게 크게 보진 않거든요. 미디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습 만화를 좀 더 보기 좋게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읽기 좋게 한다면 그냥 그게 웹툰 형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2만 배는 이걸 만화로 배워라는 말에 이제 앞 글자를 딴 줄임말이고요. 만화로 이제 지식을 전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노틸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덕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2만 배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지식 2만 배라는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굿즈와 출판 다 합쳐져서 노틸러스의 제품이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반적인 웹툰과 아니면 책과 차별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적용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추면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맞추면 무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댓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도 있어요. 그래서 2만 배에서 콘텐츠만 보기만 해도 지식을 얻지만 그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고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희 2만 배의 기본적인 좀 특수성입니다. 웹툰과 에듀테크 커뮤니티의 어떤 조합을 저희는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여친 때문에 구약 성경 읽는다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게 되게 발칙해요. 처음부터 교회를 믿는데 여자친구를 교회를 안 다니게 해야지 라는 컨셉에서 이렇게 나오는 일종의 판타지성의 콘텐츠인데, 이 종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굉장히 발칙하고 발랄하고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순정철학농고라는 작품 같은 경우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자를 미소년으로 이렇게 이 주인공과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철학자들과 우리 독자가 사랑에 빠진 줄 몰랐습니다. 니체 이러면 되게 따분하고 책도 열어보기 싫은데, 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릴 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책이.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노틸러스라는 이름은 잠수함의 이름이고요. 제가 생각했었던 가장 이상적인 팀은 잠수함의 그 승무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러시아의 핵 잠수함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좌초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한 명씩 맨몸으로 들어가서 원자로를 30초간 고치고 나옵니다. 근데 난 그걸 보고 굉장히, 와, 어떻게 저런 의사결정을 했지?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이상적인 어떤 팀워크라는 거는 운명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움직일 때 큰 힘이 나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노틸러스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좀 창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하게 되면 저희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노틸러스 2만 배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낭독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창업자로서 그걸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되게 크구나, 나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 노틸러스 일종의 문화 코드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 시장 진출과, 특히 컨텐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세콰이어 캐피탈의 심사위원한테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레전 코믹스에 대한 어떤 IR 덱을 이렇게 보고 쭉 이제 발표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얘들은 컨텐츠 회사라고. 컨텐츠라는 거는 속성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속성이 있다.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이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에 대한 시그널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버둥 쳐서 일본에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론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작품을 론칭했는데 미국에서 팬레터와 팬 이메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팬들이 작지만 존재하는 시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2-3개월 만에 미국에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주키즈라는 캐릭터는 베트남에서 일종의 거의 이제 카카오 프렌즈와 같이 가장 인기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나오자마자 베트남에서 가장 큰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됐어요. 이런 콘텐츠는 한 번에 3권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서 3권, 4권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드디어 하노이의 책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판 행사를 갖고 론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 러닝인 것 같아요. 억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막 팔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금이 많으면 할 수는 있지만, 스타트업에서 어떤 콘텐츠로 해외 진출하고자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뭐 실패하면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을 감수하기보다는 이미 그 시장에서 인지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소문을 탈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죠. 그랬을 때 리스크도 적고 보다 쉽게 이제 세일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지금 안정적이지만 참 안타깝지만 이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를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지금 편한 거는 되게 순간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 굉장히 냉혹한 정글에 나는 발을 들여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나의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난 정글에 나와서 굴러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되게 현실적인 창업에 대한 이유도 있거든요. 내 인생 전체를 봤었을 때는 훨씬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창업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